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노년의 아침 기상 후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관절의 경직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의 아침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교외에 살고 있던 70대의 남성 김성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씨는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건강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좋아했던 그는 집 뒤뜰의 작은 정원을 돌보며 채소와 꽃을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김성수 씨의 가족은 그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식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며 매년 정기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텃밭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을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김성수 씨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성수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던 그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강한 삶을 살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침 습관도 6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김성수 씨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은 고령자들에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아침에 주의해야 할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난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격렬한 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씨의 일반적인 사건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이나 중노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씨의 뇌졸중도 이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체의 교감신경계는 강한 자극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아드레날린 등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상승하며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는 혈관벽에 불안정한 플라크가 쉽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플라크가 떨어지면 몸은 혈전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중요한 동맥의 폐색으로 이어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높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중년 및 고령자는 심장과 혈관이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밤 동안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체내 혈액순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 긴 밤을 보낸 후 몸은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혈액이 농축되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지고 동맥이 막혀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격렬한 운동은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심장의 리듬을 방해하며 순환계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아침은 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시기이며 격렬한 운동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지원하여 최적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아침 운동 전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가벼운 간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식품 선택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포함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해질 균형을 지원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전곡 시리얼과 귀리는 운동 중에 몸이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의 공급원입니다. 또한 저당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와 관절에 효과적입니다. 치아시드나 건조 과일도 좋은 선택으로 포만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지방과 자연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고령자의 운동 중 자급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운동 중 저혈당이나 피로를 예방합니다. 몸이 가장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동의 최소 15분 전에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즉시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많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급속한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낮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체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순환계와 자율신경계의 조정이 따라가지 못해 어지러움이나 평형 감각의 상실, 심지어 실신을 유발하기 쉬워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자는 혈관과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일어설 경우 심장에 큰 압력이 가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척추 디스크는 점차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 손상을 입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특히 누운 상태에서 일어설 때 척추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해집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디스크나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허리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은 적응할 시간이 없어 쉽게 근육 긴장이나 경련을 일으켜 즉각적인 요통이나 경우에 따라 장기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기상 후 몸이 수면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약 1, 2분간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후 팔과 다리를 뻗거나 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들어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등의 워밍업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면 고령자는 천천히 일어나고 완전히 서기 전에 몇 분간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수분 보충과 체내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가 되면 필요에 따라 손잡이나 가까운 가구를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자가 어지러움, 넘어짐, 실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에서 활동으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배변 시 너무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자는 배변 시 주의하고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후 기립반사에 의해 장의 움직임이 자극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변에 적합한 시점이지만 힘을 너무 주면 혈관이나 혈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는 기상 시 혈압과 심박수가 여전히 낮고 배변 시 힘을 주면 가슴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하거나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과 같은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너무 주면 혈관에도 큰 압력이 가해져 뇌나 복부의 혈관이 파열되어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서두르지 않고 부드러운 조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배변 중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전화나 책을 가져가서 장시간 앉아있게 됩니다. 이 습관은 무해해 보이지만 특히 직장과 항문 부위에 많은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직장 혈관이 압박받게 됩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비대해지거나 혈류가 발생하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하복부와 골반의 근육 긴장과 불필요한 압력이 증가하여 하복부 통증이나 기타 소화기계 문제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건강 상태의 저하와 신체 회복 능력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화장실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배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3가지 좋은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손을 사용하여 머리와 얼굴을 마사지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아침 머리와 얼굴 마사지는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조용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마의 중앙에서 미간 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이마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사용하여 코에서 눈썹, 눈 밑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어서 양쪽 볼의 중앙에서 귀 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얼굴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턱의 중앙에서 턱선에 따라 양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턱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마에서 목 뒤까지 원을 그리듯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목 뒤에서 어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목과 어깨 부위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매일 아침의 부드러운 마사지는 고령자가 이완하고 더 활기차고 편안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침에 배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배변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은 몸이 소화 과정을 거치고 밤새 휴식을 취한 후 소화기계가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도 하여 배변이 용이해지고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비가 완화됩니다. 아침에 배변하면 몸이 더 편안하고 가벼워지며 정신 상태가 개선되고
소화기계가 하루 종일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과 같은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소화기계의 기능을 안정시켜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침에 배변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시에 저지방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정시에 식사하는 것은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에 식사하면 신진대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몸이 음식에서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이후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혈당, 피로, 비정상적인 허기감을 예방합니다. 소화기계에 있어 정시에 식사를 하면 장의 리듬이 생기고 음식이 원활하게 소화되어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에너지 저장이나 영양소 부족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어 신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정시에 식사하는 것은 안정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맛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음식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간단하고 가볍고 소화하기 쉬우며 영양 균형이 잘 잡힌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잡곡밥과 계란 후라이, 샐러드나 전곡 시리얼, 요거트, 신선한 과일, 통밀빵 등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70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수를 위한 중요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70세가 넘으면 습관을 더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건강을 유지하고 평화롭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일상생활을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나이에서는 좋은 습관을 너무 많이 쌓을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말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아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시점입니다. 흡연, 음주,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은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감각장애, 기억상실, 소화기 질환 등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샘 습관은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강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피로를 유발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이러한 나쁜 습관을 끊으면 전반적인 기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유해한 습관을 제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며 더 편안한 정신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갑자기 할 필요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나쁜 습관을 더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금연을 하기로 했다면 그 대신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여 몸을 계속 움직이세요. 정기적으로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에는
점차 섭취량을 줄이고 독서, 음악 감상, 명상 등의 건강한 이완 활동을 찾아보세요. 70세 이후의 인생은 편안하고 낙관적이며 건강하게 즐겨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대체함으로써 더 건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몇 년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생각을 심플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됩니다. 고령자들은 자녀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과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며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대신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함과 평화는 70세가 되어도 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불안을 안고 있으면 남은 소중한 몇 년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 나이의 인생은 희망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살기로 선택하며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주변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이며 심플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식사를 통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며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복잡한 요리를 찾거나 화려한 파티를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몸이 흡수하고 소화하기 쉬운 신선하고 깨끗하며 영양가가 높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는 소화기관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고 젊은 시절에 비해 영양소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식사는 소화가 용이하고 준비가 복잡하지 않은 음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자연식품 등 간단한 요리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지원하고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튀기거나 다량의 기름에 볶고 많은 양의 향신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조리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공 방법은 음식에서 자연의 영양소를 잃게 하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소화기계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소화하면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지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가 되면 식사를 간소화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상의 이점도 가져옵니다. 부드러운 조리 방법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리 방법은 음식에 포함된 많은 천연 영양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이 흡수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되도록 식사는 조금씩 나누어 하루의 특정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고 일상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매 끼니마다 몸의 최신의 주의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70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로 저강도의 꾸준한 운동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운동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서는 근력, 속도, 지구력 향상 등 높은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압박감이나 부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온화하고 적당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조깅과 같은 위험이 높은 스포츠는 특히 골다공증이나 뼈 및 관절 문제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활동에 참여하면 골절, 근육통, 심지어 넘어짐으로 인해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스포츠를 선택하는 대신 걷기는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느리게 걷거나 산책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걷기가 균형을 개선하고 고령자에게 큰 위험인 넘어짐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낙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온화한 운동은 고령자가 신체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며 황금기의 생활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에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